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일부 썰전에서는 전문가님과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투자 포인트에 대한 주제로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종목 상담 시간 기다리고 있고요. 전략주 AS와 오늘의 새로운 전략주 준비되어 있습니다. 종목 상담 누구나 쉽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오늘 함께하실 전문가 상한 김용덕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에 들어오셔도 종목 상담 코너가 있습니다. 종목의 이름, 매수하신 가격, 비중 올려주시면 방송 시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해드리고요. 종목 상담 채택될 경우에는 커피 교환권도 함께 보내드리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주식 썰전 함께할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네, 화요일 주식 썰전은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썰전 주제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첫 번째 썰전 주제입니다. 5월 FOMC를 앞두고 시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금리 인상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면서도 변수에 대한 경계감도 짙은데요. 0.25%포인트 인상에 나설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이후 시장의 방향성은 어떻게 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네, 제닛 옐런 재무부 장관이 미 의회가 부채 한도를 인상하지 않으면 이르면 6월 1일 미국 연방정부가 디폴트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부채 상한 연장이나 올리는 조치를 두고 미국 의회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에 시장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님에게 자세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썰전 주제 확인해보고 돌아왔습니다. 첫 번째 주제이죠. 이제 우리 시각으로는 4일 새벽 예정된 5월 FOMC를 앞두고 어떤 이야기를 또 주실까요? 아무래도 또 5월에 FOMC 회의 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빨리 좀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네. 4월이 공백기여가지고 좀 마음 놓고 지내왔는데 네. 우리나라의 좀 변동성 확대도 있었고 네. 상당히 좀 부담이 되는 부분도 있었고요. 또 우리나라 한은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연속적으로 동결시켜 왔기 때문에 네. 이번 또 FOMC 금리 결정에 따라서 한은이 또 이번 달에는 금리를 올릴 그런 확률 부분들도 좀 남아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는 그래도 상당 부분 긍정적인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결은 아니더라도 베이비 스텝으로 확정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70% 이상으로 나와 있고요. 네. 또는 동결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그 의견도 10% 정도 있습니다만 보통 10% 정도면 거의 확률이 없다고 이제 보시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거의 아마 큰 이변 없이 0.25포인트에 대한 어떤 상승 흐름이 나오면서 BP의 상승 흐름이 나오면서 기본 스텝을 좀 밟아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이미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 크게 악재로 다가올 거는 이제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긴장감 때문에도 전체적으로 4월 동안에 미증시가 반등을 해주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오히려 지금 FOMC 회의를 눈앞으로 두면서 미증시의 흐름이 또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그럼 3대 지수의 어떤 흐름 부분들이 다 나와주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뭐 이제 금리 결정만 예측대로 나와준다면 반등도 고려해 보겠다라는 그런 분위기들이 보이는 걸로는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부담이 되는 것은 분명히 저번 달이죠. 저번 달에 발표됐었던 어떤 3월의 미국 4대 지표의 흐름들이 다 굉장히 고무적으로 좀 나와줬죠. 초반에 나온 고용지표의 어떤 실업률 상승 분위기라든지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CPI, PPI 수치가 시장 예상치를 맞추고 또 하회하는 수준의 어떤 기록적인 물가 상승률이 이제 인하되는 그런 기대치를 좀 갖는 흐름이 나오고 또 개인 소비 지출까지도 굉장히 좀 낮은 수치가 잡혔습니다만 시장 예측치를 좀 적중시키는 그런 흐름 부분들이 나오면서 FOMC 회의에서 파월이 더 이상 금리에 대해서 뭐 이거는 뭐
강하게 올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할 수 없을 만큼의 네. 안정적인 어떤 물가 상승률 하락 수치가 사실 나왔어요. 근데도 이제 일각에서 왜 부담을 느끼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왜 이번이 동결이 아니라 무조건 0.25 BP에 대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나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연준이 바라는 물가 상승률의 목표 수치는 2%란 말이죠. 2%인데 현재 3%, 뭐 PPI를 따져도 3%, 그다음에 CPI를 따지면 4%대에 대한 어떤 이런 수치가 나온다는 부분은 아직도 연준은 만족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금리 인상을 공격적으로 안 하고 천천히 이제 좀 해주는데도 물가가 잡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조금 더 올려주면 더 빨리 2%대의 금리로 좀 내려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을 이제 가질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에 발표하게 될 연준의 금리는 기본 스텝인 0.25%가 유력시 된다라고 거의 대부분의 월가 분석가들이 좀 얘기를 해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또 금리 인상이 6월 11일, 13일 날짜 정도인가요? 그 정도에 이제 한 달 좀 넘게 뒤에 있는데 그때는 동결에 대한 기대치도 갖는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이게 이제 나오려고 한다면 지금까지 좋았던 것처럼 5월에 발표되게 되는 4월에 미국 핵심 4대 지표가 좋게 나와줘야 되겠죠. 네. 또 한 번 이제 인하되는 수치, 상승률은 올라갔지만 상승률이 줄어드는 수치, 이런 흐름이 나와줘야만 전방위적으로는 동결의 가능성이 좀 실리게 되는 부분들이 되겠는데, 전체적으로 아무튼 이번 금리에 대한 발표 이후에 중요한 거는 이제 파월의 연설이죠. 네. 항상 FOMC 회의 이후에 파월이 직접적으로 금리 발표 이후에 한 30분 정도 지난 다음에 앞으로의 금리 정책이라든지 방향성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시간에서 기자들의 어떤 질문 시간도 있고, 또 파월 의장이 짧게 연설을 하건 길게 연설을 하건 연설을 해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미국의 향후 금리 정책, 일단은 왜 0.25bp 만약에 올린다면 이걸 올렸는지와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이런 인상이 더 나올 것인지, 아니면 이제 조금은 동결도 고려를 해본다는 얘기가 나올 것인지,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에서 만약에 동결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을 조금이라도 해준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6월에 동결 가능 수치는 대폭적으로 올라가게 될 것이고, 동시에 새벽 기준의 미증시는 급등을 해줄 수 있는 호재가 될 수 있을 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금리 결정도 중요하겠지만 누구나 0.25를 예측하잖아요. 네. 여기서 벗어나면 좋은 거예요. 어차피 0.5는 아닐 거니까 0.25 아니면은 이벤트성으로 동결을 해줄 수 있는데, 동결을 해주게 되면은 파월 의장의 연설은 별로 중요해지지 않아요. 동결이 나오는 순간 주가가 급등이 이미 나오고 있을 테니까. 네. 하지만 기본 베이비 스텝을 밟는다라는 게 나오고 나면 시장이 조금 그래 예상치대로 나왔다라는 소식에 살짝 반등 분위기가 나오지만 급등은 아닐 거고, 그 상태에서 이제 정체가 되겠죠. 등락을 조금씩 거듭하면서 파월이 어떤 얘기를 해주는지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파월 의장이 직접적으로 이제 뭐 우리나라 시간으로 따지면은 뭐 새벽 3시 반 정도죠. 그 정도에 이제 얘기를 해주게 되는 부분이 될 텐데, 그때 이제 어떤 얘기를 해주는지, 앞으로 동결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옴에 따라서 또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특별한 얘기를 안 해주면은 또 한 번 더 거쳐가요. 기자들이 유도를 합니다. 네. 기자들이 애매모호하게 얘기한 거에 대해서 다 질문을 해요. 그러면은 뭐 앞으로의 금리 방향성, 지금 실업률에 대한 부분, 그래서 어디까지 목표 수치를 뭐 또 잡는 건지 뭐 확실히 얘기해달라. 그래서 온갖 그 매체 기자들이 질문을 하고 파월이 이걸 다 받아주게 돼 있죠. 여기에서 또 긍정적인 얘기를 조금 해준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또 시장의 상승 분위기로 갈 수가 있는 부분들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를 본다면은 우선 베이비 스텝이 기본 재료가 되기 때문에 그 이상의 재료가 나오지 않는 이상 이번 금리 발표 시점에 발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인 시장의 변동성이 바로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6월 달에 대한 동결 기대 분위기에 대한 얘기에 언급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좀 강한 상승장을 5월장 기대해 볼 수도 있겠다라는 거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시각으로 4일 새벽 결과 발표 예정입니다.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하회하는 등 잡히고 있는 흐름을 보이면서 베이비 스텝의 무게가 실리고 있죠. 회의 이후에 파월 연준의장의 발언에서 동결 또는 추가 인상 등 두 가지 방향, 이 갈림길에서 어느 쪽 발언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미증시 흐름과 다음날 우리 시장의 전망까지 말해주셨고요. 6월 동결 기대가 언급 나올 경우에 강한 상승 5월장 바라봐 주셨습니다. 두 번째 썰전으로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부채 한도에 관해서 미국이 부도가 날 리는 없겠지만 네. 네, 어떤 이야기를 또 주실까요? 맞습니다. 미국이 부도가 날 그렇죠. 리가 다가오곤 있지만 네. 없죠. 디폴트 얘기는 계속 나왔어요. 네. 뭐 이번 정권 말고도 트럼프 정권 때도 나왔고요. 그전에 뭐 오바마 부시 정권 때도 몇 년 동안 임기를 하는 동안 중간에 디폴트 시한이 다가오기 때문에 네. 디폴트에 대한 얘기는 나왔고 디폴트를 실제로 들어갔었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뭐 한 달, 네. 뭐 반달 정도 있다가 디폴트가 이제 합의를 통해서 네. 해결이 되는 그런 흐름으로 나왔는데 또 수면 위로 올라온 거죠. 사실 이 디폴트에 대해서 뭐 연장을 하고 조금 이제 미뤄주자라는 것은 벌써 이전에 이루어졌던 내용이에요. 지금 뭐 한 1, 2년 전 정도인가요? 그때 관련된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이 디폴트 시기를 조금 밀어놨었던 그런 부분이었는데 현재 시점에서 그 디폴트에 대한 상한선이 다시 다가오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미국 같은 경우가 재정 지출을 이번 정권에 들어와서도 뭐 우크라이나 지원도 해준다, 뭐 해준다 하면서 돈을 상당히 좀 많이 썼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상한선을 지금 얘기하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마 시청자분들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들어보지 않은 숫자, 경제용어로 거의 안 나오는 숫자입니다. 31조 달러 이상인데 네. 하나로 따지면 3경. 모르겠네요. 네. 조 단위 같은 경우에도 몇 조, 몇십 조 정도도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정도에서 나왔을 때 얘기가 나오고 거기에 전체 자산을 해도 뭐 천 몇백 조라고 뭐 얘기가 나왔었나요? 아무튼 뭐 그랬던 것 같은데 미국의 재정 그 지출 그 부채죠. 적자 수준이 3경이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이게 다 달러에 대한 부채가 되는데 미국이 이런 부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살아있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바로 달러를 찍어내는 게 미국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뭐 부족하면은 올려주고 달러 또 찍어내서 또 쓰고 계속 이걸 지금 몇십 년 동안 반복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망할 가능성은 없다고 볼 수 있겠으나 지속적으로 디폴트에 대한 위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디폴트가 나오게 되면은 미국 경기에는 문제가 되고 주가에는 또 영향을 주게 돼요. 기본적으로 미국에 대한 디폴트 얘기가 나오는 타이밍들, 예전에 트럼프 정권 때도 뭐 그랬었지만 그 얘기가 나오고 연방정부가 디폴트에 빠지면 미국 증시가 그 기간 동안에 최소 2주 이상 급락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미증시가 급락이 나오게 된다는 얘기는 전 세계 증시가 연동 조정을 보이게 된다는 얘기죠. 네. 그만큼 달러가 극심한 강세 현상으로 또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게 이제 주식시장의 걱정이 되는 거예요. 미국이 망해서 뭐 큰일 나냐? 뭐 이건 아무 걱정이 아닌 거예요. 결국에는 미국을 끌고 나가야 되고 상하원에서 민주당, 공화당이 뭐 싸우고 있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서로 조금씩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정치적인 합의를 만들어낸단 말이죠. 이번에 이제 중간선거가 지나고 나서 사실 상원 하원의 주인이 어떻게 보면은 바뀌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하원 같은 경우를 공화당이 장악하고 상원 같은 경우를 이제 민주당이 장악을 했죠. 네. 원래는 이제 상원을 공화당이 장악하고 하원을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하원에서는 이제 이런 공화당 입장에서는 협의를 해주기 싫은데 협의를 해줄 거라고 한다면 현 행정부의 재정 지출 줄이는 각서를 써라. 그러면은 이 기간을 연장해서 다시 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긴축 재정을 하라 이거죠. 네. 돈을 팡팡 그냥 무작정 쓰지 말고 달러를 아껴 쓰면서 행정부 운영을 해라. 그걸 약속을 해준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합의를 해주겠다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또 이제 상원 입장에서는 부결을 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고 결국 하원에서 상원을 거치고 이제 대통령의 이제 권한까지 가는데 상원에서 일단 막히게 되겠지만 상원에서 막히지 않더라도 대통령은 벌써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네. 한마디로 지금 공화당이 현 행정부의 입지를 낮추려는 전략에 대한 조약사항에는 사인을 할 생각이 없다라는 얘기고 디폴트로 빠지는 것을 불사하겠다라는 얘기죠.
왜 어차피 디폴트로 빠지면은 결국에는 미국에서 이제 가동을 멈추는 뭐 연방 정부 그런 관련 행정 시설들이 생기는 거고 멈추게 되면은 공화당 입장에서건 민주당 입장에서건 결국에는 미국의 손해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부터도 누군가 불만을 갖고 있고 합의를 이루지 않으려고 했다가도 결과적으로는 전격적인 합의를 이루면서 다시 디폴트를 해소하고 또 상한선을 올려주고 이런 절차를 밟아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그런 디폴트에 빠지지 않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디폴트에 빠진다면 빠지는 시기가 얼마나 짧은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왜? 디폴트가 들어가는 순간부터 미증시는 조정으로 빠질 거고 미증시가 조정으로 빠진다라고 하면은 전 세계 증시가 동반 조정. 특히 우리 증시 당연히 미증시의 후행 증시이기 때문에 네. 조정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인 측면에서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디폴트에 빠지는 시기가 어느 정도인지가 이제 중요하다라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이제 FOMC 회의하고는 또 관련이 없어요. 네. FOMC 회의에서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물론 이제 디폴트에 빠지는 시기를 뭐 6월 초 정도로 옐런 이제 그 재무장관이 뭐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그거보다 일찍은 아니라고 했어요. 한 7월을 예상했었는데 6월로 좀 앞당겨진 거예요. 돈을 많이 쓴 거지 그만큼. 네. 네, 미국 행정부에서 예상보다 예산을 더 많이 써버려가지고 오버 예산을 써버렸기 때문에 지금 기본적으로는 제한선에 다가온 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서 옐런이 지금 이제 6월 초에 대한 디폴트 시기를 언급을 해준 거고요. 당장 5월 연준의 어떤 결정과 주가가 일정 부분 반등하는 데는 영향을 주지 않겠지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재료가 나왔을 때 이 탄력을 둔화시킬 수 있겠죠. 네. 왜? 6월 초면 당장에 디폴트 되면 주가 빠질 게 뻔한데 미국 증시를 누가 올려주려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상승력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좀 디폴트에 빠지기 전에 합의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긍정적인 5월과 또 6월의 전망을 한번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디폴트 채무 불이행에 빠질 경우 주가에는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부채 한도 조정에 대해 상원과 하원 측의 이런 대립이 나타나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까지 말할 일이 나오고 있는데요. 디폴트 기간이 얼마나가 되는지가 관건이며 이전에 조정이 돼야만이 이 5월장 상승장으로 좀 좋게 봐주셨습니다. 강의 진행해주신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정보, 전략을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상한 김용덕 저것을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 QR코드 통해서도 휴대폰 카메라 대주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방송 이후입니다. 오늘도 9시부터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께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예정 중에 계십니다. 공개 방송에서는 또 어떤 주제로 이야기해 주실까요? 운명의 5월 FOMC죠. 네. FOMC 회의가 되겠는데 이 FOMC 회의에서 나오는 결과 수치 부분에 따라서 물론 아직 결과가 오늘 야간엔 안 나오기 때문에 파월이 어떤 얘기를 해줄지 몰라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예측까지는 좀 불가능할 수 있어도 조심스럽게 예측은 해볼 거고요. 그리고 나오는 결과가 베이비 스텝인지 아니면 동결인지에 따라서 미국 증시가 어디까지 반등이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시장 흐름에 대해서 차트를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언급을 해드릴 테니까요. 꼭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한 여러분들 시장이 뭐 어떻게 되건 사실 매매만 잘하면 돈 벌 수 있는 게 주식시장 아니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그래서 승률이 되겠죠. 네.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절대 승률, 90%, 100% 승률 정도 나오면 10개 중에 9개, 10개 먹는 매매만 할 수 있으면 어떤 시장이 나와도 돈을 잃을 수가 없어요. 네. 그렇게 매매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 승률 매매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가장 큰 이벤트이죠. 5월 FOMC를 앞두고 시장의 방향성과 이와 함께 절대적으로 이길 수 있는 승률 매매법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해 주신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첫 화면에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 사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9시부터 클릭하시고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이벤트도 있죠.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도 9시 상한 김용도 전문가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향긋한 커피 교환권도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썰전 주제 정리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바로 첫 번째로 올라온 종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목의 이름은 후성입니다. 매수가는 15,000원이고요. 비중 15%입니다. 오늘은 2%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지난 울산공장 이런 전해질 생산 중단 소식부터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후성 어떤 전략 주실까요? 우선 후성하면은 국내 이제 반도체 관련 전해질 사업 영역에 굉장히 좀 중요한 핵심 종목으로 좀 분류가 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생산 신설 차질에 대한 재료는 좀 단기적인 영향이 될 것 같고 앞으로의 반도체 국내 사업 영역에 대한 발전 가능성 강도가 얼마나 더 높으냐의 여부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할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중요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1차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일본과의 관계가 되겠죠. 현재 그 윤석열 그 정권에 들어오면서 일본과의 관계가 나름대로 좀 개선되는 추이를 밟아오고 있고 이런 흐름 속에 수출 규제 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풀려주면서 반도체에 대한 업황 기대 심리는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주가가 계속 올라가지는 못하는 만큼 단기적인 반등 효과가 나오더라도 또 주가는 이제 조정을 보이면서 저점 추세를 만들어주게 되어 있고요. 또 관련돼서 후성 같은 경우에는 또 자동차 관련된 또 2차 전지 연계 사업 영역과도 연동을 하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주가를 좀 올렸었던 부분의 차트 구성에 영향을 주는 게 또한 2차 전지 관련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다시 내려올 때도 2차 전지 관련주가 많이 떨어졌다면 주가가 다시 올라갈 때도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한 회복력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에코프로 같은 종목이 좀 밀렸다가 다시 지금 주가가 좀 회복력을 갖추는데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 이런 부분에 영향을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2차 전지 관련 애들이 오버 반등으로 지수를 좀 키워놓고 또 떨어질 때는 강력한 하락이 나왔지만 앞으로의 시장 상승과 하락에 연관도가 좀 높아져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볼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후성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반도체뿐만 아니라 2차 전지 관련 부분의 영향력을 다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지수가 오를 확률이 높다라고 한다면 떨어지는 것보다 상승에 대한 기대치를 높게 바라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매수가가 15,000원 정도라고 하셨는데 중간 가격 정도네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3월 달에 사신 건 아닌 것 같고 올라갔다가 좀 내려오니까 4월 중순 정도에 이 정도면 이제 다시 반등 나오지 않겠냐라고 해서 들어가셨을 확률이 조금 높고요. 그게 아니면 물타기를 하셨겠죠. 16,000원 쪽 위쪽에서 눌림 공략을 들어갔는데 주가가 많이 내려오니까 14,000원 밑에서 사서 평단을 15,000원으로 맞추셨을 확률이 또 한 가지 있을 것 같습니다. 둘 중에 어떤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이제 15,000원 돌파가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 여부가 중요할 것 같은데 후성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주가의 방향성이 낮아지기보다는 올라가는 쪽으로 무게중심을 점점 잡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바로 15,000원이 직접적으로 며칠 안에 회복되느냐의 여부를 기대하기보다는 중기적인 모습에서 내 매수가가 회복될 수 있느냐의 여부를 여러분들 이 질문하신 우리 시청자분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 매수가는 충분히 회복이 가능하다라는 관점으로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방 저점을 잡고 있는 만큼 상승 추세가 15,000원 돌파가 나오더라도 16,000원, 17,000원 정도까지는 추가 반등이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수익 충분히 확보하시면서 향후 마무리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후성에 대해서 차후 주가에 대해서 상방으로 더 가능성 높게 봐주셨습니다. 15,000원 돌파 여부 체크해 보시고요. 중기적 관점으로 매수가 회복 가능하다 의견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종목의 이름은 코스9입니다. 매수가 1,600원, 비중 20%입니다. 오늘 20% 급등 마감을 보였는데 지난 수요일부터 좀 하락세가 나왔고 또 반면 4월 초부터는 꾸준하게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네. 코스9도 다시 매수가 회복 가능할까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거래 정지가 됐다가 네. 거래가 재개된 그런 특성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래 재개 종목에 대한 변동성 흐름을 조금 더 많이 따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거래가 재개된 가격이 800원 정도였고 그리고 주가가 1,900원까지 갔다가 지금 내려오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잖아요. 뭐 색조 화장품 관련 업체이기 때문에 화장품 관련 업체로 따져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업종만 따지면 중국 영향이 강한 업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국의 소비자가 우리나라 화장품을 많이 사용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나라 화장품 관련주의 상승 하락이 좀 결정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방문을 통해서 어떤 중국에 대한 견제 정책을 얼마나 취했느냐에 따라서 중국이 다시 한안령을 할 거냐 안 할 거냐에 대한 결정적인 변수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업종 영향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이 종목만 따지고 본다면은 거래 재개 이후의 변동성을 따라가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해드렸던 종목 중에 이제 성안이라는 종목을 기억하실 것 같아요. 네. 이 성안이라는 종목 역시도 거래 정지가 됐다가 거래가 재개되면서 변동성 패턴이 나왔었던 이제 그런 스타일의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되거든요. 주가가 내려왔었던 종목은 그 뒤에 주가가 반드시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거래 재개 가격 위쪽으로 또 거래 재개 가격 위로 올라갔던 애는 반드시 거래 재개 가격을 다시 터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정상 범위 변동성 흐름 부분들을 주는 그런 부분으로 가게 되어 있는데 현재 코스9 같은 경우에는 거래 재개 이후에 급등이 한번 나왔다가 지금 주가가 다운됐는데 밑꼬리로 따지면은 거래 재개 가격 거의 근처까지 다운이 되고 나서 네. 지금 다시 급등 전환 흐름이 쭉 나온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기술적인 흐름을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올라갔던 상승파의 매물 압박을 해소하고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현재가 공시를 가보면은 여기 오늘 야간 날짜죠. 야간 날짜로 나온 공시에 추가 상장 공시가 있네요. 삼자 배정 유상증자. 삼자 배정 유상증자라고 하는 거는 유상증자지만 지분 투자를 받았다, 자금 투자를 받았다라고 인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특정 대상한테 돈을 받은 거예요. 일반 공모 유상증자랑 관련이 없는 거죠. 악재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런 호재성 내용도 이제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이제 단일가에서는 의외로 이게 이제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흐름에 대한 기대치도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확률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수가가 1,600원이기 때문에 조금만 반등이 더 나오면은 매수가 회복이 가능할 수 있는 국면이고 강한 장대 양봉이 나와 있는 만큼 V자 반등을 시도해 주려는 흐름은 좀 나올 걸로 볼 수가 있겠지만 저점 대비 이미 많은 반등이 나왔던 종목이 진폭을 크게 주면서 변동성을 주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하기에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변동성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1,600원인 매수가가 회복되는 파동이 이번 주건 다음 주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일단 절반 이상은 익절을 해주시고 나머지 비중과 관련돼서만 추가 수익 시 홀딩을 그리고 재차 매수가가 이탈된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전량 정리하는 관점으로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9 거래 재개 이후 급등 후 조정을 보였습니다. 매물 압박 해소 후 반등 나오는 추세와 함께 유상증자 소식, 호재성 재료도 있는데요. 긍정적으로 봐주셨고 매수가 회복 후에 절반을 익절하시고 잔량 추가 수익 실현해보신 쪽으로 이야기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KGETS입니다. 매수가 18,010원이고요. 비중 10%입니다. 오늘 강세로 끝이 냈지만 손실 구간에 있습니다. KGETS도 계속 조정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 주실까요? 약간 뭐 특수 자원 개발 관련 성격을 좀 갖는 회사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기본적으로는 전체적인 그룹주 성격에 대한 흐름도 또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주가의 흐름이 좀 독특한 게 1년에 한 번씩 강하게 급등이 나왔다가 주가를 곤두박질시키는 특징을 보유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2021년도에서 그 급등이 나왔다가 상승파의 대부분을 반납했었고요. 다시 급등이 나왔다가 전체 상승파를 반납하고 또 저점을 잡고 급등이 나왔다가 지금 반납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고점 대비 하락률이 많이 나왔다고 따진다고 하더라도 지금 보시면은 주봉상으로 나타나 있는 전체 양봉을 음봉 전환화 시킨 상태이기 때문에 쉽게 이 음봉이 양봉 장악형으로 바뀌기는 어렵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현재 자리에서 조금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겠으나 추가적인 조정을 보일 확률이 조금은 더 높은 자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만 현재 나왔던 어떤 일봉처럼 이런 급락으로 가진 않아요. 단기 급락으로 세게 쇼크를 받을 하락은 이미 다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나오는 조정은 점진하라고 나올 수가 있겠죠. 좀 밀리는 흐르는 하락으로 저점을 체킹하는 구역 정도로 갈 수가 있겠는데 짧게 간다면 20주선이 위치해 있는 15,000원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간다면 60주선과 120주선이 있는 14,000원까지는 밀려야 저점 확인이 가능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매수가가 18,000원이기 때문에 사실상 고점 대비해서는 굉장히 밑에서 매수가 설정이 돼 있어요. 네. 이것도 조금 신기해요. 이것도 신기한 게 네. 장대 음봉이 떨어지는데 매수를 들어가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투자자는 정말 별로 없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신의 도움을 받고 신의 아들이 아닌 이상 네. 여기서 들어갈 수 없거든요. 18,000원에서. 그러니까 어제 들어간 건 아니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 이전에 들어갔다가 수익이 났는데 떨어질 때까지 안 판 것도 좀 이상해요. 너무 자신만만했었던 거고. 그래서 어디서 잡았는지 도통 예측이 안 된다. 네, 어렵다. 네, 요 아니면 여기 이제 2만 원대 그 중반에 잡았다가 오늘 물타기를 하고 질문을 하셨던지 뭐 요게 네. 확률이 높은데 어쨌거나 18,000원 정도 혹시라도 단기 반등 성격이 짧게 나오면서 회복력이 나오면 일단 익절을 하시라는 거예요. 더 올라가지 않고 한 번 더 밀릴 확률이 높으니까. 네. 그리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 그냥 밀린다면 조금 조정 보였다 다시 어차피 올라갈 테니까 중기적 모드로 매수가 회복 시점을 한 2달 정도 사이 타이밍으로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KG ETS 15,000원, 14,000원 선까지 밀려야 저점 확인 가능하다 먼저 말해주셨고요. 매수가 단기 반등 나올 경우에는 정리 의견, 그리고 밀릴 경우에는 중장기 관점으로 기다려보자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아난티입니다. 매수가 7,030원, 비중 10%입니다. 오늘 보합으로 6,280원 거래 끝이 됐고요. 주가 조작 세력 의혹이 나오면서 좀 주가 조정받았습니다. 네. 아난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주가 조작 세력이라고 하는 게 그 뭐 SG 증권발 네. 그 얘기를 또 하는 거겠죠. 네. 거기에 투자를 했다. 아난티 회장이 했다 뭐 그랬을 수 있죠. 참 이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내용 같아요. 네. 어차피 그 관련된 종목은 아니니까 자세히 짚어볼 필요는 없겠지만 그렇게 그 돈 많은 사람들이 돈 욕심을 더 많이 또 부리는 것 같습니다. 네. 예, 뻔히 작전 세력이고 자기 통장, 자기 계좌 뭐 이런 거 맡기면 안 되는 거 알면서 돈을 더 벌어보려고 투자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진짜 돈이 많은 사람들은 아니에요. 진짜 돈이 많은 사람들은 돈을 더 많이 불리겠다는 생각을 안 갖는 사람들이거든요. 예, 기본적으로 다른 거를 생각하지. 예를 들어서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 네. 뭐 워렌 버핏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회장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는 돈에 대한 욕심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진짜 돈이 많은 사람들이고 돈이 몇십억, 100억이 있는데도 돈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은 아직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 이제 투자를 한 거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은 죽어도 싼 거죠. 위험한 투자를 했다. 불법적인 투자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그 영향 때문에 주가가 한번 급락으로 좀 내려왔었던 거고 뭐 다행히 그 회장이 연계된 거지만 연계됐다고 이 기업이 문제될 건 없어요. 네. 기업의 자금을 갖고 투자했으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제 횡령을 해갖고 투자를 했다. 그러면 상패 사유가 되기 때문에 위험하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크게 문제는 이제 없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매수가는 7,030원이니까 뭐 정상적인 구간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4월달 중간 구간대에 매수를 들어가셔가지고 기술적인 반등을 노리셨는데
매수 시기가 조금 좋지 않았다. 네. 왜 그러냐면 이제 4월 중반부로 들어가면서부터 우리가 예측적으로 알고 있었던 게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방문하고 거기에서 얘기하고 이러면 북한이 뻔히 안 좋은 얘기 할 거고 네. 아난티는 기본적으로 경협주로 분류되기 때문에 경협주는 악재가 되거든요. 네. 그럼 경협주는 사실 최근 근접 기간에는 공략을 하면 안 되는 분야였는데 공략을 하셨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어쨌거나 긴 밑꼬리가 형성됐기 때문에 저점은 잡혔다라고 확인을 해볼 수 있겠고 아마 이 이야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정은 보이지 않을 거다. 왜? 그럴 거였으면 장대 음봉이 나오고 저점에 있지 주가가 이렇게 바로 회복을 하진 않았을 거예요. 네. 점진적이나마 반등이 나오면서 7,000원권 재돌파를 해줄 거라고 좀 예측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여유의 기간을 좀 갖고 비중도 얼마 안 되니까 유지하신다라고 한다면 익절 가능한 기회가 한 5월 중에는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난티 주가 점진적으로 올라올 것으로 예상해 주시면서 7,000원 재돌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해 보겠습니다. 더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상한 김용덕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인트에 들어오셔도 종목 상담 코너가 있습니다. 종목의 이름, 매수하신 가격, 비중 올려주시면 방송 시간 통해서 고민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포트폴리오 AS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전략주 AS 시간입니다. 전문가님께서 추천 주신 종목들에 대해서 또 어떤 전략 필요할지 꼼꼼하게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4월 19일에 매수했던 게임 관련주 위메이드입니다. 지난 AS 때 보유 의견 주셨고요. 네. 지난주 금요일 날 18% 급등 나왔고 오늘도 응봉이긴 하지만 장중에 5% 가까이 오르기도 했거든요. 위메이드 어떤 의견 주실까요? 우선 공략하고 나서 바로 빠져가지고 네. 마음이 다음 날, 아팠습니다. 그쵸. 네. 다음 날부터 연일 며칠이죠?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빠져가지고 네. 상담이 개인적으로도 야 잘못 들어간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분명히 좋은 재료를 갖고 있고 앞으로 올라갈 종목인데 왜 이러냐라고 생각을 했었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네. 뭐 사실 원인은 있었죠. 중국. 관련된 네. 중국에 대한 어떤 리스크, 즉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미국 방문을 통해서 어떤 중국을 좀 자극할 수 있는 내용이 될 수 있는 시기다 보니까 네. 판권 효과, 판호 효과가 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담감을 갖는 게임 관련주들이 조금은 조정을 보였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표 뭐 넷마블이라든지 그다음에 넥슨 게임즈라든지 대부 시스터즈 등 직접 판호 발급을 이번 3월에 받았었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급하게 나왔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네. 그 외의 게임주들도 이 영향을 받으면서 조금씩은 주가가 밀릴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도 그런 주가 영향을 보시면은 4월 이 중반부 이후부터 좀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저번 주 금요일 날 급등이 나오고 그다음에 오늘 월요일은 이제 휴장일이었으니까 화요일 날 추가 반등 시도가 나왔는데 신작이 나왔죠. 네, 그 나이트 뭐뭐뭐라고 하는 신작이 나오면서 굉장히 기록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첫 그 출시일 날 역대급 최근에 가장 히트를 쳤다고 하는 뭐 3대 게임, 뭐 5, 뭐를 포함한
관련 게임 매출액보다도 훨씬 넘는 수준의 80억 이상의 첫날 매출 기록을 하면서 호조 소식을 알리다 보니까 급등 출발을 했고요. 그리고 구글 매출 2위에 안정적으로 지금 안착했다. 리땡땡모에 이어서 2위에 안착했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넘사벽이거든요. 사실 리땡땡모 하나는 구글에서. 네. 그러니까 이제 국내 2위 게임으로 자리 잡았다라는 소식에 앞으로의 매출 기대 심리에 대한 반등이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뭐 신작에 대한 기대 심리뿐만 아니라 워낙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이제 대표작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대표작에 대한 앞으로의 또 시너지 효과 부분들을 같이 고려를 해본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나타낼 확률이 높고 목표 주가 달성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중에는 아마 목표 주가 달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홀딩 유지하시면 되는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위메이드 중국 관계 악화 우려로 최근 게임주 조정받았습니다. 다만 신작 모멘텀으로 긍정적 평가받으면서 주가 빨간불 켜냈고요. 신작 기대감과 함께 대표작의 시너지 효과와 함께 비추어 볼 때 5월 달 내로 목표가까지 가능할 것으로 의견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지난 방송 추천주였죠. 4월 26일에 매수했던 콘텐츠를 중앙입니다. 오늘 강세로 24,550원 거래 끝이 냈습니다. 이런 미디어 관련 업체인데요. 콘텐츠를 중앙 어떤 의견 주실까요? 네, 미디어 이제 대표 종목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전체적으로는 뭐 올라간 게 없으니까. 네. 자, 네. 죄송합니다. 콘텐츠리 중앙 우리 네. 그 지분 투자 여러분. 네. 자, 연초부터 올라간 게 없이 계속 내려오기만 했었어요. 좋은 종목인데 영화관도 갖고 있고 JTBC도 갖고 있고 메가팩스도 갖고 있고 거기에다가 넷플릭스에 연계되어 있는 가장 최대 수의 또 미디어 업체 중에 하나인데 이번 연도 돌아가지고 제대로 2월 초 이후에 올라간 게 없이 계속 내려오기만 했어요. 네. 그러니까 더 빠질 게 없으니까 미디어 업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중국 영향을 좀 받거든요. 중국 내 우리나라 배우가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느냐 아니면 우리나라 그 드라마나 이런 게 중국에 수출될 수 있느냐에 따라서 회사 매출이 굉장히 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연동을 하지만 올라간 게 없으니까 여기에선 빠지진 않았던 거죠. 저번 달 같은 경우에. 차트를 보시면은 계속 오르는 중이에요. 진바닥 22,000원 찍고 나서 지속적으로 오르는 그런 부분들이 좀 나와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앞으로도 순항 모드로 좀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안정적 홀딩을 유지하시면 이번 달 중에 가볍게 목표 주가 달성 가능할 걸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콘텐츠의 중앙도 크게 우상향 바라봐 주시면서 목표가까지 홀딩으로 의견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4월 5일에 매수했던 완구업체 관련주 손오공입니다.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5월 매출 기대감 보이는 종목이다 의견 주셨거든요. 5월 5일 어린이날 전까지 홀딩일까요? 네, 네. 굉장히 중요한 기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 노란 톡방을 통해서도 제가 알려드렸지만 네. 당장 이제 5월 5일이 눈앞으로 다가왔어요. 네. 내일하고 모레 지나면은 네, 5월 그날이죠. 5일이니까 네. 그 안에 강하게 급등이 얼마나 나와주는지가 사실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왜 완구 관련주가 어린이날 특수가 1년 중에 최대 특수인데 어린이날이 지나면은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실적 발표 타이밍 전까지는 또 이제 기대할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좀 많이 빠지긴 했는데 아무튼 내일하고 모레 열심히 올라줘야 될 것 같다. 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거를 목표 주가까지 바라볼 건지 아니면 익절 정도에서 마무리를 시키는 전략으로 변형을 시킬 건지는 제가 결정을 할 예정이고 지금 관점에서는 많이 빠졌으니까 주가는 당연히 올라간다라는 관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후에 추가 관리가 상당히 중요해요. 네. 다음 주 이 방송하기 전에도 관리받는 게 중요한 종목이기 때문에 반드시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이 종목 갖고 계신 분들은 추가 관리를 매일 이제 노란 톡방을 통해서 종목별로 또 해드리기도 하니까 그런 관리를 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린이날 특수 노려보자. 내일과 모레 이거를 지켜보시고요. 이 기간 보면서 전문가님 채팅방 들어오시며 실시간으로 대응 전략 주신다고 합니다. 네, 저희 다음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 9시 상한 김용더 전문가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정답 남겨주시면 커피 교환권도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도전 상한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 새로운 전략주에 대한 힌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그 초코파이 유명한 거 아시죠? 네. 네. 오리온. 그렇죠. 네. 우리나라에서 초코파이 굉장히 유명한데 초코파이가 종류가 또 많은 거 아시죠? 네, 뭐 원조 맞아. 초코파이도 롯데도 있고, 네. 그런 거 말고 맛으로. 맛으로요? 네, 뭐 바나나 맛 전주 초코파이도 초코파이. 있고, 전주 초코파이. 민트 초코파이도 있고, 막 그런 맛이요? 여러 가 있잖아요. 네. 그 중에서 제일 잘 팔리는 게 뭘까요? 원조인 초코 아닌가요? 그렇죠. 네. 원조 초코파이가 제일 잘 팔리죠. 네. 우리나라에서 잘 팔리는 거잖아요. 네. 그럼 해외에서 잘 팔리는 파이 중에 네. 1위 파이는 어떤 파이 업체가 있을까요? 디저트 파이인가요? 아니요? 아니에요? 네. 모르겠네요. 스프리파이라고 하나? 네? 네, 스프리파이라고 하는 네. 그 업체가 네. 굉장히 좀 1위 이상의 네. 그런 그 세계적인 파이 그 문화를 형성을 하고 있는데 네. 거기에서 지금 1위를 기록한 파이가 뭔지 아세요? 아니요, 모르겠어요. 블랙핑크의 꽃입니다. 네. 블랙핑크의 꽃. 블랙핑크의 꽃. 들어보셨어요? 제가 안 들어봐가지고. 나 이게 맞나요? 네. ABC 도레미 만큼 착했던 나. 그 눈빛은 이거 어떡하지? 변했지. 네. 이 또한 나. 우리 네, 정말 뭐 이런 건데, 네, 더 해야 되는데 네. 더 못하겠습니다. 네. 원래는 이제 앵커님의 도움을 얻으려고 했는데,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 네. 그런 거요? 네. 최신곡인데 사실 제가 여기서 옛날 이제 노래 좋아해요. 이어가면은 네. 이제 이런 식으로 가죠. 난 파란 나비처럼 날아가. 알 것 같아요. 날 못 잡은 어. 건. 그게 그 노래예요? 네, 그죠. 오, 제가 퇴근하면서 들어볼게요. 넌 하얀 꽃잎처럼 날아가. 블랙핑크가 못 잡은 건 연관됐구나. 너니까. 네. 그죠? 네. 이런데 이제 이 블랙핑크의 꽃이 이제 여러분들 네.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좋네요, 노래가. 예, 네. 좋죠, 노래가. 네. 예. 제가 이거를 조금 앞부분을 외웠었는데 네. 당황해서. 사실 제가 네. 몰라서 당황하셨죠? 네, 춤도 좀 하려고 그랬었는데 죄송합니다. 여기도 이제 이런 게 있거든요, 여러분 하는 게. 네. 그걸 좀 못했고 죄송하고. 아무튼 이제 그 블랙핑크가 속해 있는 네. 사실 이제 업체가 오늘의 추천주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블랙핑크가 지금 해외 투어를 좀 하고 있어요. 해외 투어를 하고 있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제 유럽 쪽 투어를 앞두고 있고 아시아 쪽 투어를 했고 네. 앞으로의 매출 향상에 상당한 기대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엔터 업체로서 기본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요소가 상당히 좀 많다.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차트를 좀 놓고 보시면은 좀 강한 양봉 차트가 오늘 나와줬어요. 강한 양봉 차트가 나와주다 보니까 주가의 흐름 같은 경우에는 이 직전 고점에 대한 기대치도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세한 목표 수치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 무료 방송에서 좀 제시해드릴 전략이고 네. 또 매수가는 오늘 양봉 위쪽 상향도 되고요. 아니면 요 양봉 하단 구간대에서 매수를 해주셔도 상관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데일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좀 질문을 해주고 싶은 게 네. 이것도 또 실수할 수가 있는데 네. 이데일리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 나와 있지 네. 않나요? 네. 이 종목 잡으면 되니까 그쵸? 박수, 자, 박수. 네. 아까 전에 잘했어야 되는데. 네, 잘하셨어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 이 종목을 잡으면 여러분들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왜죠? 왜 이 종목을 잡으면 수익을 낼 수가 있을까요? 왜죠? 플러스 날 테니까 마지막 그쵸. 힌트까지 해드리면서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재밌게 힌트 들어봤습니다. 블랙핑크 관련 엔터주 기술적 바닥 확인 후에 반등세 나오고 있습니다. 전략주에 대한 자세한 대응 방법 원하신다면 문자샵 3772번으로 상한 김용덕 적어서 보내주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10분 후부터 시작하는 9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도 얻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